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KRX 주간 투자그룹별 자산변동 편에서 투자 주체별 자산변동의 전체적인 경향을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로 자산변동을 이끌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료도 저번 자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금요일 밤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근 업데이트 11월 7일이라고 써놨죠.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최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웹페이지를 찾아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KRX 투자그룹 분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소분류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은 소분류고 11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몇몇 그룹을 선택해서 보자면 금융투자와 연기금, 기타 법인, 개인, 외국인 정도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키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5가지 그룹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투자 그룹별 고정자산, 변동자산, 총자산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계산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투자자별 거래 실적이라는 게 있고 그 거래 실적은 개별 종목마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의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데이터가 매일매일 순매수 거래 금액, 거래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변동량이거든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대적인 누적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시작일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고요. 누적 시작일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0이라고 가정을 하고 0이라고 설정을 하고 초기값을 0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본 자료는 이제 201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누적 시작일을 설정해서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2015년 이전에 투자 결과는 미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 수익이 200조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2015년 이전에 설정된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포트폴리오의 현재 결과가 평가 수익이 200조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연기금의 투자 수익이 2015년 이후로 투자 결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이전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가지만 더 짧게 설명드리면 이 C값이 가지는 의미는 내가 매일매일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n번째 날에 어떤 종목의 주식을 몇 주 순매수했다, 몇 주 순매도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합쳐지면 어떤 투자 주체가 가지고 있는 해당 주식의 총 개수가 되는 거죠. 그 합쳐진 개수에 n번째 날의 가격을 곱하면 n번째 날의 변동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자산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게 사전 지식으로 주요 투자 그룹 아까 5가지 있었죠. 5가지의 변동자산에 상위 항목인 종목이 있고 하위 항목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먼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걸 알아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7일 기준으로 2015년부터 대략 10년간 변동자산이 계속 합산이 됐겠죠. 합산이 돼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7일에. 개인에게는 삼성전자가 변동자산이 53.9조,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13.9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13.6조. 기준점은 누적 시작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이 팔았다는 거죠, 종목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6.4조, SK 하이닉스가 13.8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3.6조. 기타법인의 경우 삼성전자가 68.5조, SK하이닉스가 26.3조. 하위 종목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금융투자그룹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11조,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5.9조. 연기금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6.5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9.3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안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2015년 이후로 열심히 조금씩 팔았다는 거죠, 연기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변동자산의 상위, 하위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그냥 무작정 써보는 방식으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상단의 차트가 내가 원하는 주를 선택할 수 있는 타임 트랙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밑에 표현이 되는 거죠. 밑에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개인별로 자산 변동에 기여한 종목들이 뭔지를 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개인 라벨을 누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5주 전에서 4주 전 사이에 한 주간 결과가 이런 식으로 고정 변동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자산 변동에 기여했는지가 결과가 나와요. 개인은 삼성전자를 변동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개인의 총 자산이 많이 늘었는데 변동자산이 특히 많이 늘었고, 개인이 상대적으로 덜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총 자산에 기여하는 바가 적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한번 맨 첫 주부터 개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개인의 총자산이 매주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종목별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자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이 주요하게 동작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변동자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자산을 강조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주안점이라고 해서 변동자산의 비중이 큰 종목들 있죠. 아까 얘기 드린 바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총 자산에 영향이 크고요. 패턴을 보시면 고정은 뭐 이만큼 늘었는데 변동자산이 이만큼 늘었다든가, 뭐 이런 패턴들이 보이죠. 이런 패턴들이 왜 보이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종목 A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종목 A를 100주 가지고 있어요. 어제 종가가 100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종가가 120원이 됐어요. 어제는 100원이었지만 20원 오른 거죠. 내가 근데 오늘 한 개를 팔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변동자산이 100원 곱하기 100주죠. 그래서 10,000원이 되겠네요. 근데 오늘은 변동자산이 120원 곱하기 99주죠.
그래서 11,880원이에요.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는 플러스 1,880원이죠. 근데 고정자산 생각해 볼게요. 어제 고정자산이 0이었다고 치면 120원에 팔고 나왔으니까 한 주를, 오늘의 고정자산은 120원이에요. 오늘과 어제의 고정자산의 차이는 플러스 120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0원, 188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와 비교해서. 이걸 이제 바 차트로 그리면 종목 A의 고정자산은 플러스 120원이고 변동자산은 플러스 1880원인 거죠. 변동자산이 역할이 크죠. 이 변동자산은 내가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효과가 크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총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자산이 비중이 큰 종목들이 메인 팩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을 본다 그러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키 팩터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죠. 어쨌든 변동자산 내 비중이 큰 종목이 그래프에 결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좀 너무 데이터가 이렇게 요약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냥 재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나오고 금융투자는 이렇게 나오고 연기금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마무리하면 좀 무성의한 것 같아서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좀 해석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해석의 논리는 이래요. 어떤 투자 주체가 변동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변동자산을 마이너스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하락이 예상돼서 미리미리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아까 얘기 드린 5개의 주요 투자 그룹을 살펴보면, 개인은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좀 특이하게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상승을 예상해서, 그래서 조용하고 꾸준하게 매매를 했고 그걸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이게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KRX 주간 투자그룹별 자산 변동에 보시면 기타 법인은 고정자산이 거의 0에 가까운 형태고 변동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사고 팔면서 주식수는 늘리면서 고정자산은 계속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200조의 평가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연기금은 오래전부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조금씩 아주 극소량을 팔았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금융투자는 대체로 SK 하이닉스를 변동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10년의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게 매주 발생한 가격 변동에 이제 주도 종목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주도 종목을 본다고 개인의 투자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 주체별로 전체적인 선호도나 특정 종목의 편중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적극성,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매하냐, 아니면 얼마나 꾸준하게 특정 종목을 매도하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의 경향 같은 거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외국인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연기금이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금융 투자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다만 개인의 삼성전자 사랑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소박한 의견을 내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